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스베가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즐기시려면 첫 번째, 숙소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라스베가스는 그냥 지나치듯이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라스베가스를 갔었던 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서부 여행을 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라스베가스를 끼워 넣었던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가 좋아서냐?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은 꼭 경험해보게 하고 싶은 그런 도시여서 가는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쉬러 갑니다. 일정이 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특히나 휴식이 좀 필요한데 그때 쉬기 가장 좋은 도시가 라스베가스예요. 이유가 뭐냐? 호텔이 질비하고 그 호텔 가격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의 모텔 가격보다 훨씬 착하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잘 활용하시면 휴식과 그리고 엔터테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화려하죠. 근데 이 화려함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스베가스 여행을 하실 때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숙소 예약을 할 때 주로 부킹닷컴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도를 보기가 좋고 그리고 UI가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숙소를 찾을 때 정보 확인이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부킹닷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외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여기는 베가스닷컴 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활용을 해요. 물론 숙소 예약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숙소의 홈페이지도 꼭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부킹닷컴에 비해서 베가스닷컴이 조건이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갈 때는 부킹닷컴이 아니라 베가스닷컴을 꼭 확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베가스닷컴은 또 좋은 게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지는 쇼에 대한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만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숙소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잡는 것을 전 추천을 드려요. 라스베가스의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모여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 바로 뒷길도 살짝 번화해지고 있어요. 마치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런 것처럼요. 아무리 그래도 라스베가스 스트립이 중심도로입니다.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아침나절을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이 무지하게 많아서 트래픽 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혹시 운전을 하시게 되거나 택시를 타시게 될 때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나만 뒷길이라고 해서 좁은 길도 있지만 큰 길도 있거든요. 그 길을 이용하시면 훨씬 안 막혀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가로지르는 사거리를 통과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만나면 차량의 행렬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느냐? 걸어다니면서 보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도로 이름이기 때문에 길어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맨 남쪽에 만델라 베이라는 호텔부터 시작해서 제일 북쪽에 트레저 아일랜드까지를 의미해요. 트레저 아일랜드 뒤에는 아울렛이 있고 그 뒤에도 호텔이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흔히 호텔 구경을 한다, 쇼핑을 한다 할 때는 이 구간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구간을 보실 때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거나 우버를 이용하거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막히기도 하고요.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경영이 힘들어졌는지 예전에 안 봤던 주차료를 열심히 받아요. 아마 차들이 많아져서일 겁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주차비를 계속 내야 되는 그 상황을 피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생각보다 멀어요. 다시 얘기해서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이 굉장히 커요. MGM 같은 호텔은 방이 5,000개가 넘는다고 하던데 정문에서 후문까지 제가 일이 있어서 뛰듯이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30분이 걸리더라고요. 호텔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호텔 구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길이 지루하게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따라서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스트립은 밤이 아름다워요. 밤에 걸으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걸쳐있는 숙소를 잡는 거죠. 그러면 밤늦게까지 걸어 다니고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들어오고 싶을 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 도시들 위험하다고 하던데 라스베가스는 아주 안전합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는 도로는 굉장히 안전해요. 벅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었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라스베가스를 만들죠. 여기에 있는 많은 큰손들은 그렇습니다. 치안을 경찰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지켜줘요. 왜냐하면 좀도둑이 설치면 관광객들이 안 올 거니까요. 치안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밤이 또 아름답죠. 조명이 워낙에 화려한 곳이니까요. 또 하나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숙소를 잡을 때 아니 여행 일정을 잡을 때 신경 쓰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주말보다는 주중에 특히 월요일 화요일 근경에 들어가시게 되면 숙소가 너무 착한 가격에 있어요. 올해도 미국 서부로 2주 동안 여행을 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휴식 겸 들어갑니다. 1, 월, 화를 잡은 이유가 보시는 가격표에서 나타납니다. 똑같이 퀸베드가 2개 있는 숙소인데 주말 가격 최상위는 $272까지도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금요일 밤이죠. 그런데 일요일 밤 같은 경우는 $28짜리 방도 보입니다. 이렇게 가격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정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를까 가급적이면 일요일날 체크인을 하는 형태의 일정을 잡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 월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밤에 안 하는 쇼들이 있어요. 이건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리어 살짝 한가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기에는 훨씬 좋은 때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 호텔 이상은 리조트피라는 게 붙어요.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편법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급 이상 호텔을 잡을 때는 리조트피라는 걸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없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있기 때문에 리조트 피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킹 사이트에서는 부킹닷컴 말고 부킹 사이트에서는 이 리조트 피가 나중에 보여요. 부킹닷컴은 친절하게 플러스 텍스 및 피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져요. 부킹닷컴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베가스닷컴조차도 리조트 피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15에 퀸베드 2개 있는 삼성 이상의 호텔을 잡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리조트 피가 $50예요. 그러면 $65짜리 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대도시에 있는 2성급 모텔에 비해서도 싼 경우가 많아요.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럼 2성급은 어떠냐라고 물으실 텐데 가격이 3성급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굳이 2.5성급 이하를 잡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말은 예외. 근데 주말에 잡으실 때는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있는 모텔을 잡는 것보다는 외곽에 있는 에어비앤비나 호텔을 잡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기분이 영 그렇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을 잡으실 때는 꼭 수영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특히 아이들이랑 갈 때, 저처럼 휴식을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선택했을 때. 물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호텔 수영장은 상당히 비싼 호텔의 수영장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도 물론 억지로 하면 있지만 정상적으로 안 되거든요. 방키가 필요해요. 저 정도 호텔에 묵으시려면 비용을 좀 더 지불하시면 되겠죠? 만약 신혼여행이나 특별한 이유로 가시는 분들은 저런 숙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외곽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라스베가스 외곽에 있는 주택가들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부킹닷컴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원하시는 깔끔한 에어비앤비를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물론 에어비앤비를 찾으실 때는 청소비가 붙는다는 거 이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라스베가스 시내고요. 약간 벗어난 위치, 특히 후버댐 쪽으로 벗어난 위치에도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라라랜드의 주인공 엠마 스톤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죠. 그 엠마 스톤의 부모님이 살던 바로 그곳, 그것이 보더시티거든요. 그 지역에도 호텔과 숙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떨어진 데를 잡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동선상 자이언트 캐니언을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캐니언에서 큰 도로로 나왔을 때 만나는 도시들의 숙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라스베가스를 이용해 보시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스베가스 즐기는 법 다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